안녕하십니까. IM증권에서 지주회사 ESG 그 다음에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원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서 봤듯이 밸류업이 주주 행동주의 판을 흔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목에서 보면 이게 뭔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지배구조 개선 정책, 특히 이제 밸류업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자사주 개선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특히 이제 주주 행동주의가 지배구조 명분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 달에 정기 주주총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주주 행동주의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판을 흔들 수 있는 배경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을 밸류업 주주 행동주의가 판을 흔든다.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지금 기업 지배구조, 가버넌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지분 소유 구조를 지배구조로 알고 있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근데 지분 소유 구조는 절대 지배구조가 아니고 기업 지배구조의 뜻은 우리가 이제 경영의 의사 결정을 할 때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조율하는 메커니즘이 지배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경영자한테 주주가 위탁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경영자는 또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 활동에 대해서 자기 유리하게 분배를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주주는 내가 주인이니까 나한테 일정 부분의 할당을 주고 그 남는 부분은 투자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극이 벌어지는 게 대리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리인 비용이 커지게 되면은 지배구조가 낙후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대리인 비용이 작아지면은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요즘은 특히 이사회에서의 경영 활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회 멤버들을 이제 남성만 있지만은 여성을 채용해서 여러 가지 사고의 전환성을 해라. 이런 것들이 지배구조 개선 활동의 하나의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이런 경영자와 주주 간의 대리인 비용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돼서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가장 낙후 요인이 대주주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일명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요인들이 가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이런 지배구조가 낙후된 게 하나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럼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합병 비율이라든지 그러면 기업의 구조를 개편할 때 아니면 분할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지배구조와 지배주주한테 유리하게 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리인 비용이 커지면서 지배구조가 낙후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배주주 사익의 사익 추구를 근절시키는 방안이 리콜 지배구조 개선 요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에서 가장 크게 추구하고 있는 게 밸류업 제도하고 자사주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밸류업 프로그램 제도는 뭐냐면은 기업 나름대로 현황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건데 어떤 목적에 어떤 뭐를 추구해서 하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되면 기업 가치 제고가 하는데 특히 ROE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은 기업 가치 제고를 할 수 있다. 근데 ROE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익 나누기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가장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익이 증가되면 ROE가 증가되기 때문에 ROE가 증가되면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가 제고되면서 주가도 오를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100억 나왔던 회사가 아무 준비도 없이 올해 200억이 나올 수 있나요? 이익이 증가시키는 거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과 철저한 계획과 그 다음에 운도 따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여러 가지 대리인 비용이 발생되는데 지배주주가 이익이 이만큼 났는데 나 배당 안 해주겠다. 나 그냥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을 잘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OE를 높이는 방법을 이익도 있지만은 그동안의 주주환원을 확대하면서 ROE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분모, 자본을 줄이면서, 자본이 줄인다는 건 어떤 뜻이죠? 배당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런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지배구조가 자연스럽게 개선되면서,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게 ROE를 높여서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먹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태까지 경영 활동에 대해서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이 잘 또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는데 이사는 성간주의 의무도 있고 충실의 의무도 있고 이게 안 지켰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거수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이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찌됐든 대표 소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노출조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사회 노출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짠 거에 대해서 이사의 승인을 받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사의 노출도를 높이면서 이사회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만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사주 개선 제도인데, 자사주 개선 제도가 왜 나왔냐면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태까지. 그럼 다 이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주사들 보면 모든 지주사들이 자사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의결권 수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보통결의나 그 다음에 특별결의 같은 경우에는 참석자 수의 뭐 50% 아니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석자 수의 의결권에 대해서 자사주가 있으면은 그만큼 딴 사람한테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참석자 의결권 수의 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가 많을수록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영권 방어용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사주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 가만히 있다가 자기한테 유리한 의결권을 줄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한테 주면서 의결권이 부활하면서 주주총회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지배주주가 사익 추구 목적으로 경영권 방어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는 제도가 정부에서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주사 전환할 때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지분율을 많이 늘리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많이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를 신규 회사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요인인데, 그동안에는 자사주 산다고 그러면은 뭐 주주 가치 제고 뭐 그렇게 한 줄로 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왜 매입하는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가지고 얼마 동안 보유할 건지, 또 매각할 건지 아니면 소각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기술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사주를 5%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건 의무공시입니다. 사업보고서라든지 의무공시에서 이사회에서 판단해서, 제가 이제 이사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회에서 판단해서 정확하게 그 자사주를 왜 5%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라.
의무공시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죠. 그렇게 되면은 이사회에서 어찌됐든 자기가 이사의 역할로서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그런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똑바른 정립된 의견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제도,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사주 개선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도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 옛날에는 지배구조, 뭐, 나랑 별로 상관없는 거네. 그냥 주식이라는 게 이익만 잘 나면, 올라가겠지.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익만 잘 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연히 주주한테, 주주환원 확대라든지, 주주가 할 수 있는 목을 많이 줬었을 때, 당연히 기업 가치 제고가 올라가면서 주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하에서 주주 행동주의는 보통 총 지분의 뭐 0.5%, 1% 정도를 지분을 사서 어떤 명분을 갖고 기업한테 이걸 고쳐라, 이걸 고쳐야지만이 너네 기업 가치 제고가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어필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주 행동주의인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주주 행동주의는 꼭 지배구조 개선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이런 이제 인식의 전환, 지배구조 개선 제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액주들도 주주 행동주의가 행동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합이 모아지면서 좀 힘을 발휘하면서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주 행동주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약했는데, 지금은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서 많이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주 행동주의가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아까 말한 대로 주주 제한, 그래서 뭐 이사를 선임해달라,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배당을 확대하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라, 그런 거를 뭐 정기 주주총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주 제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피커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게 감사 선임인데, 2020년 12월 달에 상법이 개정됐습니다. 원래 이제 감사를 뽑을 때는 3% 룰. 그러니까 내가 의결권이 많더라도 3%까지만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점이 뭐였냐면, 원래 이제 이사를 뽑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대주주한테 마음에 드는 이사를 뽑고 나서 거기서 이사 중에서 3% 룰이 적용이 되면은 그 이사가 감사되고 3% 그런 거니까 당연히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데, 2022년 12월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감사위원회 한 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를 뽑을 때부터 3% 룰이 적용되고, 3% 룰이 적용된 상태에서 한 명을 뽑고 그 이사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주 행동주의가 가장 크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감사 선임에 대해서 주주 제한을 하고, 이 부분이 당연히 뽑을 때부터 3% 룰이 적용되니까 크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주 행동주의가 2022년 3월 달에 정기 주주총회부터 여러 가지 주주 행동주의가 감사 선임에서 주주 제안했던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기업에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모든 결정에 대해서 형식적인, 내용적인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를 감사가 보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기밀이라든지 아니면 절차상의 그런 정당성, 그런 것들이 감사가 다 확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어찌됐든 주주 행동주의가
이제 감사를 선임한 분들이 또 감사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회사를 개혁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반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크나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의결권 주식수가 많게 되면은 자기가 이사의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 이사 선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임시주총회 선임권도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안들이 주주 행동주의의 가장 큰 행동 지침 방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 행동주의 방식을 딴 PF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PF 같은 경우에는 바이아웃 전략이라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걸 팔고 싶다. 예를 들어서 SK가 뭐 리벨런시 구조조정 때문에 어떤 자회사들을 매각하고 싶다. 그러면 PF가 나타나서 그거를 매입해서 3년 내지 4년 있다가 기업 가치를 올려서 산 가격보다는 좀 올려서 다시 매각하는, 그게 바이아웃 전략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기업하고 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야지 꼼꼼물도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하고 친하면서 뭐 그룹들하고 친하면서 바이아웃 전략을 했는데, 지금 해서는 PF 쪽으로 돈은 많이 들어오지만은 그런 물건들이 많이 그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PF가 또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전보다는 PF 수익률이 그렇게 왜냐면 또 경쟁이 붙어서 그 물건을 살려면은 좀 높게 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팔 때는 또 낮게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 바이아웃 전략에서 행동주의가 가미된 PF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 고려와연 부분에 대해서 MBK가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하면서 행동주의죠 기반으로 한 PF가 고려안을 지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뭐 고려안 경영진과 이제 MBK 지금 격돌을 하고 있고 임시주총회도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했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의 확장세가 분명히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재벌들이 1세 지나서 2세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3세, 4세 있는데, 1세, 2세에서는 당연히 1세 견고한 기반을 갖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면서 견고한 구조, 지분 구조를 확립했는데, 당연히 3세, 4세 되면은 1세, 2세의 그런 것들이 옅어지면서 헤어짐, 그러니까 이제 뿔뿔이 헤쳐져야죠. 고려안도 이제 동업자 이제 3세로 넘어가면서 헤어지려고 하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아니면 형제들끼리도 이제 헤어짐이 분명히 있는데, 이 헤어짐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회사를 분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좋게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나쁘게 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목을 챙기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지배구조의 악화 요인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행동주의가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전에는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어쩌다 한번 나오고 있고 그래서 행동주의 PF가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부지기수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PF가 그 그룹, 재벌 3세, 4세 시대를 맞으면서 자기 목을 챙기는 과정 속에서 지배구조가 악화되면서 그거를 고치기 위한 명분도 좋죠. 정부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시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약점 같은 그 소액주주의 인식도 전환됐고, 그 약점을 파고들면서 명분을 얻고 행동주의 PF가 움직일 수 있는데, 주주 행동주의는 아까 말한 대로 0.5%, 1% 가지고 공격하는 거고, 명분을 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아까 돈도 쩐이 많기 때문에 큰 의결권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참고로 뭐 기업들 명명은 제가 이제 뭐 유튜브니까 말씀드릴 수 없고 제 리포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단연코 내년도에는 이 재벌들의 3세, 4세가 자기 목을 챙기면서 지배구조가 악화되는 과정 속에 행동주의 PF가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기업 가치 제고를 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하시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